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최근에 이슈인 메타버스와 그 안에서 인공지능 저작 도구를 활용한 새로운 예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대학원의 VR, AR 컨텐츠 전공 한정혁 교수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예술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사실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요한 이슈는 비대면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 전반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역시 예술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실 그 그림은 보르네오 섬에서 4만 년 전에 인류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주술적인 의미, 염원적인 내용 같은 것들을 이제 다양한 안료를 통해서 자연 안료죠. 섞어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현실 공간에 지금에 있는 예술가들도 사실 이와 별반 다르지 않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패러다임이라든지 시대적 조류의 흐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컨셉 같은 것들이 좀 바뀌어갖고 진행되는 뿐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현실과 가상이 동떨어져 있지 않고 연동해서 시뮬레이션, 즉 현실에서 한 예술 행위가 가상에서 표현이 되고 가상에서 한 예술 행위가 현실에서 표현이 되는 아주 새로운 예술 환경의 직면에 있다, 기술 환경의 직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구현하는 기술적 체계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여기서는 슈퍼가 아니고 하이퍼의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 테크놀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중요한 세 가지 기술적 체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연결. 물론 굉장히 빠른 속도의 통신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냥 얼뜻 생각하면 5G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원거리, 떨어지는 환경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 즉 당연히 통신 환경이 좋아야 되고 그것은 이제 초연결이라고 그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I. 가상의 캐릭터와 이야기를 한다고 설정을 한다면은 가상의 캐릭터에게 무엇인가를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프로그래밍으로 그렇게 짜 있다면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학습시킨 AI가 있다면은 훨씬 더 빠르고 또 다양한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의 AI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단계의 AI,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이퍼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실보다 더 뛰어넘는 초실감적인 현실을 가상에서 구현하고 현실과 가상을 서로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는 XR 기술이 이제 그 세 가지의 기술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이라는 것이 조성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아마 예술가들이 필요한 다양한 도구 같은 것들이 형성되고 환경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기술, 초연결, 초지능, 그 다음에 초실감이라는 것이 합쳐지면은 새로운 메타버스라는 것이 나올 텐데 그 메타버스는 어떤 것이냐? 가상에서 진짜처럼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을 전달한다는 부분이에요. 메시지는 우리가 소통할 수 없겠죠. 하지만 가상현실, 메타버스에서는 소통이 가능하고 이것은 앞으로 새로운 이것이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회적 조류와 흐름을 바꾸는 어떤 무엇인가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예술가가 단순하게 그 동굴에서 벽화를 그린 것에 넘어서서 새로운 환경, 즉 메타버스, 혼합현실 환경이라든지 또 인공지능 저작 도구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이라는 건 발전하고 없어지는 기술도 있고 새로운 기술이 생기긴 하지만은 지금에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혼합현실, VR, AR은 이것은 기술적 체계의 패러다임이라기보다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망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MZ세대에 관련된 문제예요. 어쩌면 M세대도 아니고 Z세대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 Z세대는 독특하게 메타버스 안에서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고 또 혹은 스스로 컨텐츠를 즐기는
좀 가상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술가들, 여기서 예술가들이라는 물론 기존에 있는 분들도 여기서 참여할 수 있지만은 전혀 우리가 이것이 예술이야? 게임이 예술이야? 내가 만든 콘텐츠가 예술이야? 내가 만든 음원이 예술이야? 이런 것들이 모두 예술화되고 실제로 가상으로 비즈니스되는, 요즘에 이제 그것을 인증해주는 NFT라는 게 이제 생겨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현실과 가상은 하나의 세상으로 아마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을 18년도부터 계속 개발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접목해 예술적인 도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었냐면은, 자, 기존에 있는 데이터라는 것은 존재해요. 자, 이것은 예를 들어서 18세기의 그림, 19세기 그림, 저작권이 없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학습을 모아갖고 이것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인공지능도 개발할 수 있고, 혹은 이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생각하는 인공지능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런 단편적인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티스트를 이해하고,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가 이렇게 스케치 몇 장을 딱 하면은 이 아티스트를 학습한 데이터로 인해서 어떤 정도 이런 그림을 그리시려고 그래요? 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추천하거나 이런 인공지능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저희는 진행을 했습니다. 즉,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이긴 하지만 조금 똑똑한 조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것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이제 저렇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스타일을 전환시켰던 부분인데, 실제로 8K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었더니 인공지능이 그림을 다르게 그린다. 인공지능은 그림을 다르게 그린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저작 도구로서, 새로운 형태의 저작 도구로서의 이제 가치를 우리가 인식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부분, 뭐 이런 우리 연구원들, 지금 대학원생들이랑 학부생들이 다 모여갖고 같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는 개념들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금동 미륵부성 방가사유상을 이제 전부 다 포토스캔, 진짜로 가서 이제 스캐닝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한 경우이고요. 이런 것들을 서클 VR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서클 VR 시스템에서 이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성덕대왕 신종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신종 같은 경우에 어떤 거예요? 사실은 소리를 우리가 이제 들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가상현실에서는 실제로 신종을 타종을 하고 신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던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혹은 우리가 첨성대에서 보면은 제일 궁금한 게 첨성대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혹은 첨성대 꼭대기 위에서 어떤 것을 보면 좋은지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들을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이 동시 접속해 갖고 체험하는 것. 또 혹은 자, 경주의 불국사의 이제 석탑들, 3층 석탑이라든지 다보탑 같은 것들은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즉 현실 공간에서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금동 백제 대학로는 우리가 말로는 듣고는 향로라는데, 향로라는 거 결국 향을 피워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향이 어떻게 피워지는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된 환경을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경주 석굴암에 가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없지만은 가상현실은 걸어 다니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포석정에서 실제로 물이 흘러갖고 내가 거기서 잔을 한번 띄워본다든지, 즉 다시 말해서 뭔가를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행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되고 그 시뮬레이션을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상태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또 궁금한 점 질문이 있을까요? 네, 거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만지고 보는 경험뿐만 아니라 더욱더 깊이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발전되어 있는지 그 사례가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경험을 주는 부분은 이제 XR 부분, 즉 이제 실감적 표현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환경적인 부분, 시뮬레이션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실감적 표현 부분은 사실은 지금 실시간만 아니라면은 디지털 휴먼, 인간과 차이가 없을 정도의 휴먼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가상현실에서 그것을 같이 경험하는 것은 실제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고민인 것은
그러면 실제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고 가상에서 만나는 게 어떤 의미지? 라는 이제 퀘스천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한 아주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디지털 휴먼 아이돌 이런 것들로 아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AI의 이제 시뮬레이션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시뮬레이션 부분은 되게 독특한 게 이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미래를 이렇게 제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무슨 군사 시설을 다 우리가 데이터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는 군사 시설을 다 데이터 학습시켜갖고 인공지능이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그냥 시킨 거죠. 시뮬레이션 시켰는데 거기에 만약에 한국이 51대, 만약 일본이 49, 얘는 진짜 같은 거예요. 전쟁이 안 난다는 거죠. 누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나를 학습시키면은 과거의 나를 만날 수도 있고, 무용수가 이렇게 춤을 추면 우리 사실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용수를 계속 이렇게 따라가서 보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뮬레이션 상황에서는 무용수가 춤추는 걸 적중시킬 수도 있고, 거꾸로 되돌려서 어떤 시점에 이렇게 제스처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이제 발전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저작 도구를 막 개발을 하고 VR에도 적용시키고, 뭐 인공지능 저작 도구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디오 스타일전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그림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초고화질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 전시를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 저작 도구에 대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콘텐츠가 그러면 인공지능 도대체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전시 때문에 이제 제작했던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석고상을 대상으로, 석고상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예술가 지망생들이 처음 접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고, 인공지능에게 처음 접하는 석고상을 어떻게 인공지능은 표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증을 갖고 실제로 이제 개발된 엔진을 통해서 한번 그려봐, 이런 부분으로 한번 그려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게 확대된 모습들이고요. 무엇인가 안에 굉장히 밀도 있게 그림을 그린다는 부분들, 또 혹은 이제 아주 다양한 규칙을 갖고서 그 안에 아주 적절하게 이미지들을 배치한다는 부분들, 이런 사실들을 알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필로 그리는 데생이 아니고 꽃잎으로 그려진 우리가 이제 석고상도 볼 수도 있고, 또 그 석고상을 또 다양한 이미지들을 우리가 패턴 같은 것들을 적용함으로써 또 새로운 관점의 이제 어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만약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환경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경험을 받아들이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저작 도구로 아주 특별한 환경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원거리, 즉 다시 말해서 떨어진 공간에서 두 명의 아티스트가 텔레포레전스 환경, 즉 가상 환경에서 접속해서 인공지능 저작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체험을 하는, 우리가 퍼포먼스를 하는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들이 이제 원경, 중경, 근경으로 해서 인공지능 저작 도구를 이용해서 아티스트가 직관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스페셜 오디오를 만든다든지, 아주 고화질 프로젝션을 달고 몰입형 환경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환경을 2개 만들어서 이제 가상현실에서는 저 아티스트 두 분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콜라보로.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떨어진 환경이고요. 이 떨어진 환경이라는 것은 뭐 홍익대학교와 뉴욕에 있는 소호의 갤러리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적 환경을 줄이고 직관적으로 빠르게 뭔가를 적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큐브를 만들어서 HMD를 쓰지 않거나 이런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경험을 주는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받는 메시지를 넘어서 이제 초경험을 주는 예술일 것이다. 이 예술이라서의 주체자는 결국에는 아주 이런 환경에 적합한 MZ세대가 될 것 같고요. 이 MZ세대가 이제 다 미술을 전공해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아니고, 게임 개발자,
또 음원을 하시는 분, 자기만의 독특한 경험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다 예술적 장르에 지금의 현대 예술, 동시대 예술적 장르에 접근해 있고 메타버스를 통해서 컨텐츠를 사고 파는 가상 경제가 이제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백남준 선생님 이후에 한국의 이제 어떤 새로운 예술적 장르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실까요? 네.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저 같은 사람들도 초실감 메타버스 속에서 창작 활동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새로운 예술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지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예술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포스트 모던이든 아니면 이제 모던이든 그것이 이제 구조주의든 후기 구조주의든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아티스트의 경험을 전달하는 건 맞아요. 여기선 중심이 경험이잖아요. 경험이라는 거는 미술을 꼭 해야지만 경험을 줄 수 있나요? 이제 게임 개발자는 어떤 또 재미있는 경험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음악하는 분들도 좋은 음악적인 경험을 줄 수 있고 혹은 내가 어느 곳에 가고 360으로 어떤 촬영을 했는데 이것이 뭐 이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여주는데 이것이 너무 아름다웠어. 모든 게 예술의 범위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은 이제 NFT라는 디지털 원본을 인증하는 부분으로 의해서 서로가 사고 파는 단계로 아마 갈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 회화를 하거나 조각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더 잘 하시겠죠. 하지만 이것에 불과한 특정 분야에서도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모두 예술가의 범주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향점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의 가상은 현실과 가상이 연동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세상인 거죠. 특별하게 가상이라고 볼 것도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소비하는 이제 어떤 사회가 될 것이고 AI 인공지능 저작 도구는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을 직관적으로 즉 물리적인 환경, 시간, 공간 같은 것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새로운 환경을 제시하는 저작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법적, 제도적, 윤리적으로 이렇게 좀 제도가 좀 미비한 상태예요.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스타일 전이를 할 때 그러면 아티스트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아무 스타일이나 거기다 쓰면은 지금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지만 윤리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제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학교 입장에서 기술도 개발하고 예술 작품도 만들고 학생도 교육하고 이러지만은 사실 되게 소수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한번 유네스코에서 제가 강연을 갔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기술적 평등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술을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아티스트에게 무료로 오픈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라든지 또 뭐 여러 단체들이 좀 이런 부분들 아티스트에게 이런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도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힘써 주시면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이제 가상 증강현실, 메타버스 또 새로운 예술 장르의 선도주자가 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